시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해시의 회의 규칙 제73조 시장 등의 출석 요구와 제73조 2 시장에 관한 질문에 의거하여 1차 본회의에서 출석 요구된 시장님께 시정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013년경 현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인 장유 소각장에 생활계 폐기물 전처리 및 연료화 시설 설치 작업 사업을 착공하려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2014년도 6.4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로 나선 여야 정당 후보자들은 모두 장유소각장 이전 공약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듬해인 2015년 4월 6일 김해시는 현 장유소각장 내에 설치하려던 생활계 폐기물 전처리 및 연료화 시설 설치 사업을 중단하고 장유소각장을 이전하겠다며 생활계 폐기물 집단화 시설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발표로 현 주변 영향 지역은 물론 장유 지역 주민들은 이를 적극 환영하였고 김해시와 의회는 이전 부지 및 방식 등을 위한 연구 용료 계산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그 사이 현 장유 소각장의 내구 연한인 2016년 6월입니다. 이 도래함으로 인해 김해시가 운영 기간을 5년간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연장한 것도 수용하였습니다. 장유 지역 주민들은 2001년부터 각종 논란들 속에 운영되어 온 장유 소각장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협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지난 8월 말 장유 소각장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오히려 현 소각장에 소각로 1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기존 1기도 전면 개보수에 영구히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주 내용의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방침을 정해 9월 7일 의회 의원주례에서 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정 방침을 언제 결정하셨는지와 그 결정 주요 배경 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님 수고했습니다. 이영철 의원님의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 장유 소각장에 대한 시정 질문과 관련하여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송윤복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 시정 방침을 언제 결정한지와 주요 결정 배경 및 추진 계획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은 1998년 9월 소각로 200톤 2기 설치를 환경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중 1기를 2001년부터 설치 운영해오던 중 2008년 생활 폐기물 고발열화 및 발생량 증가로 소각 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소각시설 2호기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서 전처리 사업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2013년 전처리 사업 반대 민원과 2014년 6월에 치러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전임 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인해서 2015년에 전처리 사업을 중단하고 소각시설 이전 등 집단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 장기적 관점에서는 집단화가 필요할 것이나 현재 소각시설 이전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시설 집단화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내구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시설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 4월부터 부산시와 행정협의를 통해서 가연성 폐기물 44,000톤을 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부산시에서 우리 시 폐기물의 자체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가연성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부족한 소각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실시한 집단화 사업 용역 결과 넓은 부지가 필요로 하고 최대 2,500억 정도의 재원과 각종 법적 절차 이행 등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소각장 이전 시 소각열을 지역 난방열로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서 연간 38억 원, 20년간 760억 정도의 세입 손실과 이전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의거 매년 8억 원, 20년간 160억 원의 처리 부담금이 추가 발생하는 등 많은 재정적 어려움과 지역 갈등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시 가연성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 처리를 하고자 현 소각장에 당초 계획된 2호기를 선설하고 노후된 1호기는 대보수하여 시설을 새롭게 하는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현대화 사업이 추진 시 정부의 최적화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인접한 창원, 함안 등과 폐기물 처리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광역 처리를 실시해서 국토비 629원을 확보함으로써 시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소각장 간접 영향권 주민과 부곡 주민 지원 협의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인접한 광역 대상 지자체와 최적화 MOU를 체결해서 2018년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2019년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폐기물 소각 중단 없이 계획대로 소각로 2호기를 신설하고 준공 후에 현재 운행 중인 노후된 소각로 1호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대보수를 시행할 것입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책무사항인 만큼 계획대로 소각시설을 확충해서 55만 시민들에게 폐기물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환경위생국장님의 답변에 이영철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 오늘 보충 질문 관련 사진 자료를 늦게 제출해서 사무국직원님께 양해를 좀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8시에 장기 소각장의 배출, 환경유해 배출 자동 측정 장비 TMS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어렵게 잘 안 들여보내주려고 해서 어렵게 들어갔는데 관리대장은 사진 촬영을 절대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는 시정 질문을 시장님께 드린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지금 띄어진 골프 연습장 임대 운영 계약서입니다. 주민 지원 시설로 소각장 옆에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 운영 계약이 우리시 조례에 따라 3년씩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무려 20년간 특정인에게 불법 계약된 것이 행정사무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업체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림에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김해 씨가 지정 고시한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으로 고시된 곳입니다. 제가 바빠서 체크를 못했는데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부분이 소각장입니다. 소각장 굴뚝의 연기가 저렇게 기형적으로만 날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각장 반경으로 500m를 하든 1km를 하든 반경으로 해야 되는데 인근에 구형아파트 5개 단지 외에 자연마을 쪽으로 기형적으로 크게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예, 동그라미를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주변 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맨 끝선과 그 아래 반경으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저게 상식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보이니까 이 정도만 하겠고요. 그동안에 2001년부터 가동되어 오면서 내구연한 15년, 2016년 6월까지 가동하기로 하고 운영했던 시설입니다. 그동안의 운영 실태를 보면 주민 지원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않았고 이것은 폐척법에 따라 또 우리시 조례에 따라 구성해야 하는 법적 기구입니다. 또 반입약 개축도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주민 지원 기금도 법에 따라 조성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 체육 지원 시설인 골프 연습장도 특혜로 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엉망진창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시는 어떻든 집단화 시설, 부산시 생곡 폐기물 처리장처럼 집단화 시설을 추진하겠다라고 2015년도에 공식 행정에서 발표했습니다. 무려 2014년도 따지면 현재까지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내구연한이 16년이었는데 그것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법적으로 이후에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는 상의도 하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2022년까지 연장해도 된다. 연장해서 사용해도 된다라는 안전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제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주민지원협의체에 가서 그 내용을 설명드려라 라고 해서 이후에 사후 보고됐습니다. 자, 이후에 또 제가 국장님한테는 얘기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몇 번 얘기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방침 정했고 자기가 책임진다. 한 기수 추가 설치하고 기존 1기는 대보수할 거다.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시장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자,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위 김해 씨가 명명하기로는 폐기물 소각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우리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용역 결과도 제가 세밀히 이제 분석을 한 것을 이제 보았고 또 우리 시 여건에 그 2,300억에서 2,500억이라는 그 이전 비용을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 재정을 파탄시키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추진한 게 아직 내구인안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고 또 정부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저희 의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협의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뭐 법적으로는 한 300m 이내가 영향권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또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은 주민협의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제 그 소각장 문제는 저희가 그 주민협의체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제가 향후 추진 계획을 여쭤봤거든요. 그건 이제 내년에 국비 신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구연한이 닿기 전에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의 향후 계획에 보면 2017년 9월 달에 부곡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10월 달에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주민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1월 달에 광역 대상 지자체 MOU를 체결을 해서 내년 2018년도 3월 달에 국비 지원 신청 및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맞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국비가 자꾸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아시겠지만 시민들 국세 내고 도세 내고 시세 냅니다. 근데 생각의 폐기물 처리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근데 그게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환경부가 편의적인지 모르지만 이제 이 기존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이미 했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옮기는 거는 지원을 한 푼도 안 해주겠다.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원도 광역을 하기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이제 양산이나 이렇게 광역 간에 협의를 해서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소각장 시설을 잘 현대화해서 최신 기술로 집진 시설을 하게 되면 전혀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요즘 만드는 신도시는 신도시 한복판에 다 소각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 양산도 그렇고 또 명지 신도시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선진지 시설을 견학을 해서 주민이 납득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협약을 통해서 이제 그 비용을 이제 정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이렇게 되면 전체 비용의 한 70% 이상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재정에 큰 부담 없이 소각시설을 완료할 수 있다. 아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창원시 진해구 폐기물 소각장 폐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죠? 거기는 폐쇄합니다. 지금 요즘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들이 많으신 것도 알고 계시죠? 그죠? 충분히 국세 저는 확보 가능하다고 보고요. 혹시 이것 공고 관련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 두 분하고 뭐 의논을 좀 해보셨나요? 지금은 아직 그 인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차차 해서 그렇게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까지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으셨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얘기를 하셔서 뭐 같이 논의해야 뭐 정부의 예산 지원 수월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후에라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영향지역, 주변 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의견을 반영하실 건가요? 그분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이 의견 수렴 방법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법에 정한 것도 있고 이미 주민들하고 조금의 어떤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합의점을 못 찾고 있어서 밝히기는 좀 그렇고 계속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주민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득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자, 의견 반영 방법을 어떤 걸로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 사항을 어느 선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한테 앞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주민 투표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의향 없으신가요? 주민 투표? 그런 방법도 나중에는 고려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그 협의체 임원들하고 또 주민 설명회도 한두 차례 거쳤고 아시다시피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주민 투표 감안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향후 일정에 보면 10월 달에 다음 달에 이제 해박 체계를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빨리 수렴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건 자,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반대해도 진행하실 건가요, 이렇게? 아니, 그건 이제 저희가 그 정성을 다하면 이해를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체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대한 2,300억, 500억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해시를 파탄시킬 수도 없고 있는 시설을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라고 결론이 낮으면 그래도 추진하실 건가요? 아니, 글쎄, 그건 이제 반대 안 하도록 저희가 정성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주민들이 동의 안 하면 그때까지 계속 이해를 구하겠다 그죠? 그렇죠. 그럼 좀 지연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 그죠? 그러면 시장님, 지난 경과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55만 시민들 배출하는 쓰레기 처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하죠. 고민 끝에 이제 하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2천억, 3천억, 2,500억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제가 추진하면 네. 되겠습니까? 시장님 국비 확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이전 앞선 공약 지켜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